자, 오늘 크게 두 가지 파트 나갈 거야. 일단 앞 타임하고 다음 타임에 하나 살짝 내용 좀 있는 거 할 거고, 그다음 마지막 타임에 엄청 간단한 거 하나 할 거고, 이렇게 해서 두 개 파트 나갈게. 페이지 18쪽 피시면 된다. 자, 현재 너네가 좌표 평면에서 너네가 알고 있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 뭐야?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그것만 알아. 자, 다시 한번 떠올려보자. 점 두 개 딱딱 찍어놓고 거리 구하세요라고 하면 루트 딱 씌운 다음에 x좌표 빼서 제곱 더하기 y좌표 빼서 제곱. 어디서 어디 빼는지는 아무 상관없어. 자, 그러면 이제 무기가 하나가 늘어나. 페이지 18쪽이야. 자, 페이지 18쪽이고, 자, 일단 이름은 내분 점이라는 거야. 자, 그럼 일단 단어부터 조금 얘기를 할 건데, 자, 여기서 두 가지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 자, 일단은 내분이라는 내용이야. 자, 일단 내가 미리 얘기 드리면 2년 전까지 교육과정에서는 저 내분 말고 외분이라는 것도 들어갔어. 그래서 내가 안 내면 외는 바깥쪽을 이제 그 얘기하는 건데, 2년 전 교육과정에서는 내분 외분이 둘 다 들어갔고 둘 다 공식도 다른데 공식이 둘 다 복잡해. 그래서 되게 좀 많이 헷갈렸거든. 그래서 처음 배우는 그 이제 첫 수업을 하면 그날 다 외워서 써먹기는 조금 힘들었어. 근데 다행히 페이지 20쪽 살짝 넘겨볼래? 자, 작년 고1부터 이 외부는 교육과정에서 빠졌어. 지금 여기 공식 밑에 보면 좀 복잡해 보이지? 이거 알 필요 이제 없어졌어. 알겠지? 그래서 좀 좋아졌다. 이제 우리 절반만 알면 되는 거야. 2년 전에 비해서. 그럼 오늘 너네가 딱 공식 한 개만 그것만 잘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자 가보자. 우리가 내분 점이라고 했거든? 그러면 여기에서 주제가 되는 도형은 점이야. 점이야. 자, 근데 점이긴 한데 내분이 된 점이라는 걸 할 거거든? 자, 그러면 자, 이 내분이 뭔지부터 한번 봐드릴게. 자, 지금부터 m 대 n 내분이라는 거에 대해서 보여줄 거고, 내분은 따로 쓰진 마. 그 내가 안내자거든? 그러니까 안에서 분할한다 이런 뜻이야. 자, 안에서 분할한다. 굳이 쓰지는 마.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써볼게. 너네 선분 AB라는 애가 있어. 자, 선분 AB라는 애를 자, m 대 n 내분한다는 게 뭔지 보여줄게. 자, 참고로 비율이 양수만 된다. 내분이라. 자, 그래서 일단 저거는 뭐 좀 당연한 거니까 일단 넘어가고, 자, 여기 내가 이렇게 선분을 하나 이렇게 그림을 그릴게. 자, A, B야. 자, 양수 m과 n에 대해서 내분 이 안에서 분할하는 거야. 옛날에 있었던 외분은 바깥에서 분할하는 것까지 배웠었거든. 이제 그건 안 배우고. 자, 그러면 m 대 n 내분하는 점 내가 P라고 이렇게 한번 써볼게. 자, 내분점 P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잘 봐. m 대 n이 뭐 예를 들어 뭐 2대 1이었다 치면 요 안에를 2대 1로 분할하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면 요렇게 두 칸 갖다가 이렇게 한 칸 가면 2대 1 분할 되겠지. 근데 난 지금 문자로 써드렸으니까 m 대 n이라고 써볼게. 요렇게. 자, 그러면 안에서 분할돼서 여기 점 하나 찍히지. 이렇게. 그러면 이 점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내분점 P라고 부를 거야. 지금부터. 자, 여기까지 됐나? 자, 여기까지 필기해 주시고, 자, 그러면 내가 그냥 저기다가 바로 증명을 통해서 공식까지 바로 보여줄게. 이게 증명이 솔직히 별로 안 중요하거든? 근데 그냥 한 번 정도 너네가 봐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자, 이게 예를 들어 수직선 위의 점이라고 생각해봐. 내가 선분을 지금 가로로 그려놨잖아. 그럼 저거를 수직선 위의 점이라고 너네가 인식해도 상관이 없겠지? 자, 그러고 나서 얘 좌표를 내가 x1이라고 하고 얘 좌표를 x2라고 해볼게. 자, 좌표가 예를 들어 하나는 뭐 0, 하나는 10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 거야. 그럴 때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내분점 여기를 x라고 해볼게. x. 자, 그래서 지금부터 내분 공식의 증명 들어갑니다. 금방 끝나 이거. 자, 지금 우리 m 대 n으로 비율을 이렇게 설정해놨거든. 이거 비율을 내가 한번 써볼 건데, 자, 내가 먼저 m
대 n은 이라고 써볼게. m 대 n은 자, 요 길이 대 요 길이가 m 대 n인 거지. 그럼 요 길이는 우리 저번 시간에 했지? 수직선에서 길이 구하고 싶으면 오른쪽에서 왼쪽 거 빼는 거야. 맞지? 그러면 x 빼기 x1 대 여기는 x2 빼기 x가 될 거야. x2 빼기 x가 된다. 요까지. 자, 쓰셨지? 이거 너무 당연한 거잖아? 근데 봐봐. 우리 지금 x1하고 x2는 아는 상태일 거고 m하고 n도 아는 상태일 거야. 실제 문제에서. 그때 우리는 이걸 구하고 싶은 거거든? 그럼 여기서 이 x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정리를 지금부터 해볼게. 자, 요거는 내항과 외항의 곱이 같다. 기억나지? 자, 다 어릴 때 배웠을 거야. 그러면 내항의 곱부터 해볼게. n 곱하기 x-x1이 되고, 자, 외항은 m 곱하기 x2-x가 돼. 자, 그러고 나서 전개해드리겠습니다. 전개하면 nx 빼기 nx1은 mx2 빼기 mx 이렇게 전개가 끝나. 자, 전개는 뭐 어렵지 않게 하셨을 거고. 자, 그럼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x야.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 얘가 x를 들고 있고 얘가 x를 들고 있지. 얘네를 한쪽으로 모게.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걸 왼쪽으로 모는 게 편할 테니까 얘가 1로 가면 mx 플러스 nx지. 그럼 내가 그걸 x로 묶을게. m 플러스 n의 x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러고 나서 얘 1로 넘길게. 그러면 mx 2 플러스 nx 1 이렇게 돼. 자, 일부러 x2 먼저 썼다. m을 내가 먼저 보려고. m 다음에 n이니까. 자, 여기까지 하면 그럼 이제 너네가 구하고 싶은 게 뭐야? 요 사이에 있는 이 x거든? 그러면 나는 x를 구하기 위해서 x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오른쪽으로 다 넘겨볼게. 자, m 플러스 n 넘어갑니다. m 플러스 n분의 m x2 플러스 n x1 이렇게 되면 내분 공식이 끝나. 자, 생각보다 처음 볼 때는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어. 자, 근데 내가 한번 매뉴얼을 줘볼게. 자, 이렇게 외우자. 요것만 알면 좀 이따가 이제 2차원적인 곳에서 이제 y좌표까지 도입되는데 똑같아. 완전히 똑같거든? 잘 봐. 자, 지금부터 이 공식이야. 우리가 내분점을 알고 싶어? 그러면 너네가 이거랑 이거는 아는 상태일 거야. 문제에서 주거든? 예를 들면 뭐 좌표 줬고 3대 2다 이런 식으로 줘. 그러면 일단 어떻게 하시냐? 분모에 몇 대 몇이다 돼 있는 거 두 개 더해. 뭐 예를 들어 13대 5면 두 개 더해서 18분의 1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고 나서 mx2 더하기 nx1이지. 그럼 어떻게 곱하는 거냐면 이거는 필기하지 마. 여기 대 여기면 크로스해서 얘를 얘랑 곱해. 괜찮지? 자, 플러스 크로스해서 얘는 얘랑 이렇게 곱해가지고 두 개를 더해주시면 돼. 알겠지? 요게 공식이야. 자, 가볼까? 밑에 예제 봐봐. 자, 예제에 A에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B에 5가 있어. 자, 이렇게 써져 있다. 그러고 나서 너네가 쓸 때 이렇게 쓰면 편해. 1번에 1대 3으로 내분하는 점 P라고 했지. 그러면 봐봐. 밑에 이렇게 써. 1대 3 이렇게. M 대 N이 1대 3이야. 자, 그랬을 때 내분하는 점 P 구하라 했지. 자, 가보자. 시윤아, 분모 몇이라 쓰면 되겠어? 1대 3. 방금 쳐라. 4. 그래, 1대 3이니까 두 개 더하면 돼. 그게 분모야. 1대 3, 4. 두 개 더해. 그 다음에 크로스. 그러면 1 곱하기 5, 5. 3 곱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 이렇게 해서 내분점 나오는 거야. 그러면 내분점이 4분의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알겠지? 요게 일단 공식의 측면에서 얘기한 거고
나중에 되면 이 내분을 사실 다르게 해석하는 게 문제 푸는데 더 중요해지긴 해. 근데 그게 교과 과정에 있는 건 아니고 그건 나중에 너네가 이제 이거 공식 쓰는 게 익숙해졌을 때 설명을 드릴게. 일단은 이런 느낌. 됐지? 자, 그래서 얘는 이름을 붙이길 수직선 내분 공식이라고 이름 붙일게. 자, 근데 이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건 시험에 안 나와. 시험에는 안 나오고. 하나 더 내가 얘기하고 넘어갈게. 자, 여기서 파생되는 공식이 하나가 있어. 자, 파생되는 공식. 자, 이것도 하나 써보자. 중점 M. 자, 요거 한번 가볼게. 중점 M이야. 자,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건 요 칠판에 그려놓은 AB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상황 그대로 유지된다. 자, 봐봐. 중점은 정중앙에 있는 점이잖아. 그럼 너네 AB의 중점은 딱 정중간에 여기 점이 딱 찍히면서 여기가 라지 M 이렇게 써지겠지. 그럼 너 잘 생각해봐. 중점은 M부터 A까지 거리랑 M부터 B까지 거리가 똑같다는 뜻이거든. 그럼 저거 몇 대 몇 내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렇지. 1대1 내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봐봐. 1대1이면 여기 1대1이면 1 더하기 1 돼서 여기 분모에 들어가는 게 2가 되겠지. 괜찮아? 그러고 나서 1대1이면 1, x2 더하기 1, x1. 그러면 그냥 x2 더하기 x1 아니야? 맞지? 그래서 여기 그냥 x1 플러스 x2 이렇게 써지고 이렇게 끝나게 돼. 자, 어느 정도 일단 좌표 평면에서 얘기하기 위한 이게 빌드업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고 이해는 했지?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시험에 나오는 걸로 들어갈게. 자, 이제는 자, 좌표 평면에서의 내분이야. 자, 우리가 여기서 다루는 게 사실 수직선이 아니거든. 좌표 평면을 다루기 때문에 좌표 평면에서의 내분이 어떻게 되는지 볼 거고 이게 편하게도 수직선에서 한 거랑 공식이 똑같아. 그래서 한번 볼게. 자, 이번에 내가 이렇게 써드릴게. 여기에 A라는 점이 있고 좌표 평면이라 했으니까 우리가 2차원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대각선스러운 이런 애를 한번 그려볼게. 자, 그리고 얘를 x1, y1이라고 이름 붙이고 얘는 x2, y2라고 이름 붙여볼게. 자, 지금 내가 설명드리는 이놈을 외워주시면 돼. 자, 그래서 얘를 우리가 지금부터 내분을 할 건데 내가 M 대 N으로 내분했다고 생각할게. M 대 N 이렇게 내분했고 요 점 이름을 P라고 지어볼게. 자, 그러면 앞에서 한 거랑 똑같이 공식 1개, 공식 2개 이렇게 배울 거야. 자, 먼저 첫 번째 공식. 자, 이렇게 1번이라고 이름 쓸게. 자, M 대 N 내분점 P에 대한 공식이야. 자, 그러면서 여기 P라고 쓰고 점이니까 이렇게 가로칠게. 자, 저까지 세팅하고 그 다음에 필기하지 마. 이것도 왜 그렇게 되는지 내가 간단하게는 보여줄 거라서. 자, 내가 지금 노란 색깔로 그림 내가 살짝 그릴 건데 그건 필기하지 말고 그냥 눈으로만 봐. 자, 내가 여기에 직각삼각형을 한번 작도를 해볼게. 자,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작도를 했어. 자, 그러고 나서 내가 여기에 이런 식으로 내가 직각삼각형을 더 작도를 했어. 자, 내가 저 그림을 그렸을 때 너네가 중학교 2학년 범위에서 한번 생각해봐. 너네가 떠올려야 하는 단원이 뭘까? 닮음이다, 닮음. 중학교 2학년 닮음. 닮음으로 한번 내가 이거 설명을 좀 들어볼 건데 너네 좌표 평면이라는 건 두 가지 요소를 생각해야 돼.
첫 번째가 x좌표, 두 번째가 y좌표야. 그러면서 너네가 x좌표를 읽을 때는 가로 라인을 읽지, y좌표를 읽을 때는 세로 라인을 읽거든. 그러면 봐봐. 너네 이거 지금 얘를 혼합해서 생각하지 말고 x좌표 따로 y좌표 따로 생각해봐. 그러면 요게 x좌표거든. 그러면 이 여기 x좌표가 x1, 여기 x좌표가 x2야. 근데 이 직각삼각형, 이 직각삼각형의 그 밑변의 길이비가 m 대 n이지. 그러면 여기 밑변의 길이비도 m 대 n이 돼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 요 두 개를 x좌표를 내분하면 요거의 x좌표인 얘가 나오는 거야. 됐어? 자, 그 다음 y좌표도 똑같대. 여기 y좌표 y1, y2지. 닮음이거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m 대 n이 되니까 요거랑 요거 내분하면 요 점의 y좌표인 얘가 나오는 거야. 사실 이해 못해도 상관없어 이거. 그냥 한번 보여드리는 거야. 혹시나 왜 이렇게 나오는지 궁금해하실까봐.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내가 이유는 설명드렸는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 여기 쓰는 거야. 결국 여기서 우리 수직선에서 x좌표 내분하는 거 배웠지. 그거를 얘는 x좌표를 한번 이런 식으로 하시고 또다시 y좌표도 똑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그냥 끝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 요소가 가로, 세로 두 번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그러면 가볼게. 자, 그럼 지금부터 너네가 알아야 되는 건 m 대 n 내분이야. 내분은 일단 분모 더하고 보는 거야. 자, 이제 외분이 없어서 분모 빼고 이럴 일은 없거든. 무조건 더해. 자,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했어? m하고 n을 크로스해서 x좌표끼리 곱해서 더했지. 똑같이 하시면 돼. 자, 그래서 mx2 플러스 nx1 코마 이렇게 시작해. 완전히 똑같네. 맞지? 완전히 똑같아. 그러면 너네한테 추가되는 게 뭐냐 여기서는? 그냥 좌표 평면이면 y좌표 하나가 그냥 추가되는 거잖아. 그러면 m 플러스 n분의 y좌표 추가됐으니까 m y2 플러스 n y1 y좌표도 똑같이 크로스해서 곱해주시면 돼. 됐지? 자, 그래서 전에도 내가 설명드렸지만 수직선에서 이제 그 y좌표가 추가되니까 요거 하나 추가됐지. 나중에 이제 너네가 만약에 기하를 하게 되면 여기에 z좌표가 추가되거든? 그럼 거기서 내고는 어떻게 하냐면 요거 하고 z도 똑같이 요 공식 쓰고 이렇게 가는 거야. 알겠지? 그런 느낌. 됐어? 그래서 자, 중요한 거는 요 공식을 너네가 제일 많이 쓸 거니까 외워주시고 자, 이것도 똑같이 중점도 같이 가볼게. 중점 M. 자, 뭐 구하겠다는 거냐? 얘와 얘의 딱 정중간에 있는 이 라지 M이라는 이 점의 좌표를 지금부터 구해보겠다는 거야. 근데 이것도 똑같아. 자, 이것도 똑같아. 자, 중점 M이라는 놈은 자, 우리 아까 수직선에서 중점 구할 때 2분의 한 다음에 양옆에 x좌표 더하면 됐지. 얘도 똑같아. 중점 구하세요라고 하면 2분의 하시고 일단 여기는 x좌표 x1 플러스 x2 이렇게 써주시면 돼. 그 다음 뭐 추가되는 요소는 y좌표잖아. y도 똑같이 2분의 y1 플러스 y2 이렇게 써주시면 끝나게 되는 거야. 자, 이거는 너네가 봐도 알겠지만 외워주는 게 중요하겠지? 자,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바로 문제를 같이 한번 볼게. 자, 여기까지는 일단 필기하셔. 자, 여기 개념은 끝이야. 자, 개념은 끝났고 내가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면 너네가 하는데 이제 무리가 없을 거다. 페이지 22쪽으로 가시자. 자, 이번 시간은 다음 시간 최대한 문제 내가 빨리 다 풀고 또 너네가 연습할 시간 다음 시간에 좀 줄게.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내가 또 한 가지 더 할 거니까. 자, 일단은
7번에 한 번만 연습할게. 내가 한 개만 연습할게. A가 3,1이야. 자, 그 다음에 B가 뭐라 돼 있냐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야. 됐어? 자, 그리고 C도 있는데 나 C는 안 할 거야. 이건 너네가 해. 자, 그러고 나서 내가 읽을게. 선분 A, B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을 P라고 한다 했지. 그러면 내가 여기서 P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보여줄게. 그럼 그 다음 BC 내분하는 건 너네가 해봐. 자, 그러면 얘를 2대 3으로 내분한다 하면 이렇게 밑에 써주면 이러면 실수 안 해. 이러면 쉬워. 자, 그리고 P라고 쓸 거야. 그러면 윤지야, 얘는 분모가 다 뭐가 돼? 5가 되는 거야. 2 더하기 3이야. 2대 3이니까. 그러면 얘는 좌표 평면이잖아. X좌표, Y좌표 있으니까 둘 다 분모가 5 붙는 거야. 5분의 하고 콤마 5분의 이렇게 둘 다 분모가 붙어주시면 괜찮겠네. 됐어? 자, 그리고 크로스 할 때 조심해. X는 X끼리, Y는 Y끼리다. 자, 그럼 가보자. 자, 크로스 이렇게 크로스 X좌표 마이너스 4 플러스 이렇게 크로스 9 이렇게. 자, Y좌표. 자, X좌표는 방금 했고 이렇게 크로스 Y좌표랑 봐야 돼. 마이너스 8. 자, 요렇게 크로스 그러면 플러스 3 요렇게 되는 거야. 됐지? 계산 쉽지? 요거는 1 요거는 마이너스 1. 그래서 내분점이 1,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는 거야. 끝. 자, 그 뒤에 거는 너네가 하시면 됩니다. 자, 바로 8번 넘어갈게. 자, A가 마이너스 4,2고 B가 5, 마이너스 6. 자, 이렇게 내가 써놓고 한번 읽어볼게. 자, 점 두 개를 줬어. 자, 일반적으로 당연히 점을 주겠지. 내분할 거면 양 끝점을 알아야 되니까. 자, 근데 선분 A, B를 t 대 1-t로 내분한대. 자, 지금은 너네가 t 대 1-t에 대한 의미를 아마 뭐 내가 설명해줘도 아마 잘 모를 거야. 지금은 일단 그런 디테일한 건 넘어가고 그냥 지금은 공식만 써보자. t 대 1 빼기 t로 내분하는 점 E라고 했으니까 내가 밑에다가 아까 한 것처럼 써. t 대 1 빼기 t. 자, 그 내분하는 점이라고 됐잖아. 내분하는 점에 줄 쳐봐. 그리고 P라고 써놔. 우리 내분하는 점 앞으로 웬만하면 P라고 부르자. 썼어? 자, 그러면 또 똑같아. 이거 했던 거 또 하자. 자, 문자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지 말고 똑같아. 이거 대 이거면 분모는 이거 두 개를 더하는 거라 했는데 그럼 어때? 분모가 없지. 왜? 두 개 더하면 1이잖아. 그 분모가 없는 거야 그냥. 1분의 이런 거 쓸 필요 없으니까. 그럼 이제부터 뭐해? 크로스 합시다. 됐지? 자, X좌표 2개 곱하면 5t 2개 곱하면 빼기 4 플러스 4t 이게 X좌표. 자, Y좌표도 크로스 시작할게. 곱하면 마이너스 6t 곱하면 플러스 2 마이너스 2t. 자, 이렇게 되지? 자, 필기 끝났지? 자, 그럼 가볼게. 얘가 9t 빼기 4고 얘는 2-8t네. 됐지? 자, 여기까지 하셨을 거고. 자, 그러면 난 지금 뭐 구한 거냐면 내분하는 점 2까지 구한 거야. 그럼 너네 지금 내분하는 점이 저렇다라는 것만 아는 거야. 자,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제 3, 4분면 위에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보자. 자, X축, Y축 그리면 1, 2, 3, 4 여기가 3, 4분면이지. 그러면 봐봐. 3, 4분면은 X좌표랑 Y좌표가 다 무슨 수야? 음수지. 그러면 이 문제는 뭐냐면 얘가 음수고 얘도 음수가 되게 만들어주세요. 그 얘기야.
별로 어려울 거 없지. 3, 4분면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너네가 만약 2, 4분면이라고 해도 대답할 수 있겠지. x좌표는 음수, y좌표는 양수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한번 가볼게. 마이너스 4 넘어가. 그리고 9로 나눠. 그러면 t는 9분의 4보다는 작아야 돼. 이거 암산할 수 있지 이 정도는? 넘어갈게. 얘 넘어가면 8t지? 8t가 2보다 크니까 8로 나눌게. 그럼 t는 4분의 1보다 커야 돼. 됐어? 그럼 최종적으로 9분의 4가 4분의 1보다 어차피 크지? 그러면 그냥 최종 정답은 t가 4분의 1보다는 커야 된다 했으니까 크고 9분의 4보다는 작아야 된다 했으니까 작고 이러면 끝나는 거지. 이해하셨나? 괜찮지? 이 정도는 아마 너네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자, 됐어? 자, 그러면 9번도 한번 가봅시다. 9번 하고 잠깐 여기까지 너네가 쭉 풀어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해보고 할게. 자, 9번을 읽어보시면 A랑 B가 있어. A가 2대3, 2,3. 자, B가 마이너스 3,5래. 자, 괜찮지? 근데 얘를 K 대 2로 내분하는 점. 자, 내분하는 점 이것도 P라 잡자. 알겠지? 자, 내분하는 점이라 했으니까 그것까지 구하고 그 뒤에 한번 읽어볼게. 자, 그러면 K 대 2야. 자, 그래서 그 점 P를 또 여기다가 시작할게. 자, 근데 얘는 좀 귀찮은 게 없지 않아 있는 게 K 대 2지. 두 개 더하면 K 플러스인데 그걸 분모로 쓸 수밖에 없어. 문자가 있지만. 자, 그러면 가볼게. 자, 어쨌든 분모는 X좌표든 Y좌표든 내분하면 똑같을 수밖에 없다. 처음 출발은 K 플러스 2, K 플러스 2. 자, 크로스 시작할게. 요렇게 마이너스 3K, 요렇게 4, 요렇게 5K, 요렇게 6. 자, 여기까지 일단은 그냥 썼어. 됐어? 자, 그러면 K 대 2로 내분하는 점이 그 점은 이렇게 구해진 거야. 자, 그러고 나서 뭐 있나 보자. 이런 거 이제 되게 많이 나와. 이 점이 뭐라 돼 있냐면 직선 y는 x 플러스 6 위에 있다고 했지. 야, 점이 어떤 도형 위에 있다고 하면 그 점을 도형에 관련된 식에 뭐 하면 성립해? 대입하면 성립하지. 맞지? 그러면 이 점이 y는 x 플러스 6 위에 있다라고 돼 있으면 너네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건 이 점을 요 식에다가 대입하셔야 돼. 알겠지?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니까. 됐어? 해볼게. 자, y 자리에 y좌표 대입. 그러면 k 플러스 2분의 5k 플러스 6은 자, 요거는 x좌표에 대입하면 되겠네. k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3k 플러스 4. 그러고 뒤에 붙은 플러스 6은 까먹지 말고 이렇게 달아주시고. 여기까지 따라오셨어? 야, 그러면 이거야. k 구하라 했거든? 이거 k 구하면 끝나는 거니까 이 식을 풀면 끝나는 거야. 됐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통분하고 앉아있지 말고 이거는 방정식이지. 양변에 k 플러스 2 곱해서 분모 없애줘도 무방하지. 곱할게. k 플러스 2 곱하면 좌변은 5k 플러스 6은 자, k 플러스 2 곱하면 우변은 마이너스 3k 플러스 4. 요것도 k 플러스 2 곱해야 되지. 조심해야 돼. 여기에 k 플러스 2 곱하면 6k부터 시작이지. 6k 플러스 12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계산하고 끝낼게. 자, 두 개 더하면 3k지. 1로 넘어가면 2k는
두 개 더하면 16이지. 6, 1로 가면 10이지. 그러면 K는 5 이렇게 나오는 거야. 계산은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이까지 다 썼어? 하나만 더 할게. 자, 25쪽으로 가자. 자, 일단 조금 쉬운 거 먼저 하고 자, 25쪽에 평행사변형에서 중점의 활용이라고 나오지. 여기 파트에서 평행사변형 나오면 무조건 너네 중점 생각해야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일단은 내가 한번 보여드리면 무슨 말인지 알 거야. 자, 11번에 뭐라 돼 있냐면 평행사변형 ABCD에서 라고 돼 있거든. 자, 너네 이거 혹시 알고 있지? 자, 내가 평행사변형 대충 그려볼게. 자, 대충 이렇게 그렸을 때 너네 ABCD 쓰는 순서 알지? 시계 무슨 방향으로 써야 돼? 이거 알아? 자, 내가 A를 아무데나 찍어볼게. 자, 여기 A 찍었어. 그러면 여기가 B인지 여기가 B인지 알아? 이거 약속이야. 무조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쓰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가 A면 이게 시계 방향이잖아. 이쪽에 B 쓰는 게 아니라 시계 반대, 여기에 B 쓰고 여기에 C 쓰고 여기에 D 쓰는 게 이게 그냥 규칙이야. 알겠지? 됐지? 자,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A 썼는데 B를 여기나 여기 쓰긴 해야 되는 거야. A 쓰고 갑자기 B 여기다 쓰고 이러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알겠지? 자, 일단 어쨌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쓰는 거 이거 규칙은 좀 봐주시고, 내가 일부러 그래서 답지랑 다르게 A를 밑에 썼어. 위에 쓰든 밑에 쓰든 상관없거든. 자, 그래서 봐봐. 세 꼭지점을 줬어. 0,6. 자, 6,-2. 자, 그 다음에 7,5. 이렇게 줬는데 이거 구하래. 자, 저거 구하래. 그럼 너네 잘 봐봐. 여기 단원 이름이 내분점이거든. 그럼 우리는 점에 집중해야 돼. 맞아? 그러면 너네 평행사변형이 여러 가지 성질들을 가지고 있지만 평행하다 그건 당연한 거고, 여기에서 중요한 성질은 이렇게 대각선을 그어 AC, 그 다음 BD 이렇게 대각선을 그어. 자, 그랬을 때 만나는 이 교점이 각각의 대각선의 무슨 점이야? 각각의 대각선의 중점 되지. 요게 중요한 거야. 알겠어? 자, 그럼 봐봐. 내가 이 중점을 구할 수 있을까 한번 물어보면, 이 중점을 구하고 싶으면 저 중점을 가지고 있는 그 선분의 양 끝점을 알아야 되거든. 근데 우리 A랑 C 알지? A랑 C를 정확하게 알거든. 그럼 저 점은 AC의 중점이라고 쓸 수 있어. 자, AC의 중점이야. 자, 그러면 그 중점 내가 지금부터 공식으로 가볼게. 자, 얘는 암산하자. 야, 중점할 때는 암산하는 거다. 무조건. 왜? 2분의 한 다음에 양 끝점 뭐 하면 돼? 더하면 되지. 중점은? 그럼 봐봐. 2분의 X좌표 두 개 더해. 요거랑 요거의 중점이니까. 그럼 0 더하기 7이니까 그냥 2분의 7 바로 이렇게 오는 거야. 자, 또 2분의 Y좌표 6, 5 더하면 되니까 6 더하기 5, 11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중점으로 나온 거지. 자, 여기까지 따라왔어? 자, 마지막 D 구해보고 이번 타임 수업은 여기까지 해보자. 자, D는 구하라고 한 거지. 모르니까 뭐 A, B 잡아보자. 문자로. 자, 그러면 너네가 저 그림을 보고 나서 어떤 식을 세워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일단 AC 알고 있으니까 중점 구해서 2분의 7, 2분의 11 나왔어. 근데 저 그림 잘 보시면 요렇게도 길이가 같아서 중점 쓸 수 있지만 요렇게도 길이가 똑같지. 그러면 B랑 D의 중점도 이거랑 똑같을 수밖에 없겠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는 거지. 자, 요거랑 똑같다. 뭐가? 2분의 자, BD의 중점 갈게. 6 플러스 A.
그러니까 a 플러스 6, 2분의 자 마이너스 2 플러스 b 그래서 b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 자 그러면 성민아 a는 그렇지 이거랑 이거랑 똑같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a는 1, 그 다음에 b는 요거랑 요거랑 똑같아야 되지. 그렇지 b는 13 이렇게 나오는 거야. 따라서 얘가 1, 13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거는 이 유형이 딱 정해져 있거든. 그래서 그냥 똑같이 하시면 되고 밑에 37번 봐봐. 37번에 평행사변형 나왔지? 평행사변형은 어차피 대각선의 교점이 중점이다 이거 쓰는 거밖에 없어. 자 근데 38번만 좀 체크할게. 잠깐 38번에 얘가 평행사변형이 아니라 뭐라고 돼 있냐면 동그라미 쳐볼래? 마름모라 돼 있어. 야 그럼 봐봐. 너네 평행사변의 그 사변형들 중 특수한 성질을 가지는 애들을 마름모라고 부르거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의 성질은 다 가지고 있어. 그러면 마름모니까 똑같이 대각선 그거 쓸 때 중점 그거 쓸 수 있지. 근데 마름모는 쓸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어. 평행사변은 요거랑 길이가 달라도 상관없지. 근데 마름모는 요렇게 인접한 변의 길이가 무조건 어떻게 돼야 돼? 무조건 같아야 되지.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가 다 똑같잖아. 그래서 38번 풀 때는 인접한 두 변의 길이가 같다는 식 하나 세워서 너네가 식을 하나 더 만들 수 있어. 알겠지? 자, 그거까지만 얘기 드리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한 내용들 밑에 문제랑 위에 거 다시 복습하시고 21쪽도 좀 풀어보자. 21쪽부터 이제 뒤로 가면서 풀면 돼. 나머지 남은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해줄게.